ลองจินตนาการโลกแห่งการสื่อสารที่เข้าใจทุกเจเนอเรชันโลกที่เข้าใจว่าศักยภาพความเร็วโลกที่เข้าใจทุก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พร้อมขยายพื้นที่ให้คุณพิเศษกว่าใครนี่แหละโลกแห่งการ I don't know what I love more, the sound of the rain or the pain. I don't know what I love more, the sound of the rain or the pain. My special Don't look away. Get your mind right. 오늘은 K-POP 그룹 글로벌화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멤버 유입이라는 분석과 한국 문화나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재앙적 위치에 있는가란 레딧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해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 성공이 K-팝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롯이 한국어 가사의 노래로 전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켰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K-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앞서 비, 싸이, 보아, CL 등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조금씩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동방신기,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등 역시 K-팝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K-팝 아티스트들이 그 뒤를 이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더욱이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혹은 외국인을 멤버로 영입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기초를 다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데뷔한 걸그룹 하나스틱만 보더라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고루 섞였습니다. 이 외에도 갓세븐, 세븐틴, 트와이스, 드림캐쳐, 펜타곤, 아이즈원, 여자아이들, JBJ95, TXT, 에버글로우, 로켓펀치 등이 외국인 멤버를 함께 구성해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데뷔 때부터 이슈를 만드는 SM엔터, 에스파에도 중국인, 일본인 멤버가 투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멤버 유입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K-팝의 좋은 요소를 활용한 글로벌 그룹도 눈길을 끕니다. 올해 초 탄생한 G보이즈와 G걸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을 첫 시작으로 아시아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K-팝의 우수한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받아 앨범을 발표하고 이를 해외로 확장시켜 어필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편 국가적인 문화 차이에 오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화권의 경우 정치적인 이슈가 연관돼 현재 K-팝 아티스트의 입지가 많이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논란이 된 일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일본 불매운동 등 문제로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사실이다.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관련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엔터테인먼트는 무대 영역을 넓히기 위해 외국인 멤버 영입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해외 팬덤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요계 관계자는 한 그룹으로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소개할 수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볼까요? 벨기에, 브라질에서 온 걸그룹 멤버 K-팝 세계화 어디까지?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돌 그룹의 멤버 구성에도 글로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 오던 외국인 가수가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로 다변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K-팝이 세계적 장르로 우뚝 섰다라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7일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에스파는 멤버 4명 중 절반이 외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온 지젤과 중국인 닝닝이 주인공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의 팬덤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기 그룹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뉴질랜드와 태국 출신이 있는 그룹 블랙핑크, 일본, 대만에서 온 멤버를 보유한 트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외국인 멤버 영입은 비단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요새 들어선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한 그룹 블랙스완에는 브라질 출신 레와와 벨기에 국적의 파투가 합류했습니다. 특히 파투는 세네갈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가수의 데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에 데뷔한 시크릿 넘버의 경우 가요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출신 디타가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디타는 어릴 적부터 K-팝 노래를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외국인 멤버를 들이는 이유는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목적이 큽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K-팝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내 데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고 팀에 외국인이 있다 보면 해외 무대에서 언어적 장벽을 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는 K-팝이 전 지구적인 열풍이 되면서 우리 노래를 한국인 가수만 부르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국적 멤버는 모국을 중심으로 K-팝을 뿌리내리는 천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멤버가 풍기는 문화적 차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최근 방송가의 예능 트렌드 중 하나는 외국인 출연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다국적 그룹은 섭외와 시청률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과 정치 외교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국가 출신이 있는 그룹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정부 간 다툼으로 국일 운동이나 반중 정서가 생겼을 때 일본 중국인 멤버가 소속된 그룹에 대한 앨범 불매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비판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극일 운동을 전개할 당시 온라인에서도 트와이스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를 퇴출시켜라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진모 평론가는 다국적 그룹의 숙명이자 진통이지만 긍정적으로는 문화적 영역에서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레딧 게시판에 한국 문화나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재앙적 위치에 있는가란 글의 해외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었고 한국은 그것을 한국식으로 받아들였지. 꽃보다 남자, 아름다운 그대에게, 장난스러운 키스, 내일도 칸타빌레, 절대의,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마더 등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드라마는 원작이 일본 드라마야. 난 중국 프로그램을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잘 되고 있는 것도 검열 때문에 망쳐질까봐 걱정이 돼.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캐릭터가 더 현실적이야. 아니면 내가 서양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지. 50년대 일본 영화 전성기, 6, 70년대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홍콩 영화가 지배했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음악, 애니메이션, 일본 공포영화가 2000년대 초중반은 대만 드라마,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K-팝과 한국 드라마,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중국 드라마가 유행이야. 내 말은 한국 드라마 자막을 말하는 거지. 분명히 편견이 있을 수 있어. 일본이나 중국 드라마 원작은 이미 본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더 시간을 쓰니까 한국 드라마에 자막이 있는 이유가 되지. 드라마마다 달라. 각국마다 고유의 드라마풍이 있고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지. 특정 지어서 어떤 국가가 더 낫다느냐 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각국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찾는 것이 나을 거야. 아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역은 남아시아야. 한국 드라마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만 큰 인기가 있지 않아? 발리우드는 엄청 거대한 영화 산업이고 중동에서도 유명하지. 엄밀하게 드라마로만 따지자면 지난 10년은 한국 드라마가 대세지. 하지만 일반적인 아시아 TV 영화로만 따지면 한국이 모든 것의 정점은 아니야.
예를 들어 홍콩은 전통적인 쇼와 유명한 TV 방송국들이 있지. 홍콩은 아시아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기여한 원조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일본이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각 나라마다 다 달라. 난 아시아는 아니지만 위 3개국의 드라마를 다 봤고 한국 드라마가 가장 좋아. 일본 드라마는 너무 만화 같고 과장이 심해. 중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는 느낌이 들고 더 재미없고 창의성이 떨어지지. 한국 드라마는 동서양의 조화가 있어서 가장 좋아. 이 배우들의 출신 국가가 어디일까라고 물어보면 우리 얼굴에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어. 그 차이를 인종적인 특성에 의해 쉽게 알 수 있지.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 내가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걸 알겠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난 잘하면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쉽게 넘기는 것 같아.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어. 사실 이걸 항상 쉽게 말할 수는 없어. 난 베트남 사람이지만 심지어 다른 베트남 사람들도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없고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트와이스 모모나 미나도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알고 있었지. 난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인을 닮은 한류 스타에 관한 댓글들을 읽은 적도 있어. 문제는 서구권에서는 매체에서 아시아 문화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아시아인을 보지 못한다면 아시아 사람들 간의 차이를 애초부터 구분짓기 어렵다는 거야. 어쨌든 그 사람들과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 드라마 여배우를 보면 전부 같은 무게, 피부톤, 턱, 심지어 쌍꺼풀까지 다 똑같다는 사실이 더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게 해. 난 김고은 팬은 아니지만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압력에 휘둘려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나는 중국 본토 출신이라 많은 중국 드라마들이 사실 한국 스타일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내 말은 현대 중국에서도 성형수술이 대중적이고 만연하지. 중국에서는 한국과 중국 의사들의 성형외과 광고가 많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문화적 배경이 있어. 한류는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뭐라 정의하기 어렵지. 동남아는 한류의 영향을 받지만 싱가포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하는 중국 영화나 TV쇼 때문에 중국 드라마를 더 보기도 해.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 K-팝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비 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정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을 자국이 아니라 판매 현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여러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또한 특히 역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아시아권에서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성공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명과 암이 있으나 이 전략은 한류의 자연스러운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